그렇게 되면 얘들은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사의 존속 가치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당신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 구경인 문견우입니다. 오늘은 그 초전도체가 주식시장을 박살내는 거를 우리 모두 봤었죠. 2차 전지가 무너지면서 초전도체로 이동을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 초전도체에 대한 테마는 단순하게 그냥 흘러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고수는 지금 시장에서 다른 쪽으로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긴자님, 석호띠님, 그 다음 투투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 구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회원 전용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종목을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목 공유 프로그램은 멤버십 등급별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사이트와 회원 전용 장마 감시왕 요거를 갖다 보실 수 있는데 요거 진짜 강추입니다. 자, 오늘 난리도 아니에요. 그냥 상온 초전도체 개발 가능 소식에 그냥 뭐 난리나. 상한가 무슨 뭐 관련주 엄청나게 뜨고, 그 다음 뭐 학회에서는 이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위원회 한번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 연구진 이거 된다 그러고 또 미국 연구진도 된다 그러고 지금 난리도 아니죠. 근데 실제로 이게 실현, 기술이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현 가능한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분명히 걸립니다. 그런데 주가는 그렇지가 않죠. 등락이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초상온 혹은 초저온에 대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었던 기업이 상온 초돈조체를 갖다가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데미지를 입지 않을까요? 그냥 바로 그동안에 이제 준비해왔던 것들이 무효가 되면서 신규 진입자들한테 자리를 내주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얘들은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사의 존속 가치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가는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참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시장 지수가 폭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목은 나름 잘 버텨줬어요. 2대8 정도인데,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 그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이너스 2% 정도 폭락을 했고, 외국인은 기관과 함께 도망갔습니다. 도망갔고 이제 개인 투자자는 이렇게 신나게 매수를 했다. 해외 시장도 지금 보시면 뭐 니케이랑 이런 거 다 무너졌잖아요. 홍콩 시장이랑.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초돈도체 그것 때문에 이제 2차 전지에 수급이 빠져가지고 이런 해외 시장이 무너진 거예요. 절대 아니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환율 보세요. 갑자기 1,300원까지 뛰어갔습니다. 고수들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뭐 종목들이, 와, 이거 보시면 뭐 대도하는 종목들 상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개인 투자자들만 미친 듯이 그냥 종목을 매수를 해가지고 테마에 편승을 했다. 이 테마에 편승을 한 게 이것도 포모 현상이죠. 어떻게 보면은 포모. 왜냐면 2차 전지에서는 내가 맛을 못 봤지만, 어? 반도체 이번에 초전도체 여기서는 니들에게 나의 돈을 줄 수 없어. 내가 먼저 먹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친 듯이 사서 이렇게 종목들 올렸는데, 여기 한번 다 까보면은 상관없는 것들 너무 많고, 그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초전도체에 나오게 된다면 이 회사들은 회사의 존속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빠졌으니까 뭐 코스닥 하락의 출발 아니냐,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2600 위에서 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나왔다고 하지만 900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에 있었던 이 부분이라면은 뭐 추가적인 하락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건전하다고 생각이 되고, 수급 자체만 몰려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고수들은 미리 준비를 하겠죠. 사이클 자체가 앞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 위에서부터 포지션을 설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오늘 뭐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전격 강등을 했어요. 채무 부담 증가 요건데, 야, AAA에서 AA 플러스면은 그래도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국가 간의 등급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그냥 인간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신용 1등급이 2등급 되는 거는 분명히 이게 차이가 있죠. 뭐 4등급에서 5등급 가는 거야. 그건 그거라고 치더라도 1등급인 게 1등급을 유지를 못하고 2등급이 됐다. 전교 1등이 전교 2등 되면 그건 문제 있다고 엄마한테 혼날 수 있잖아요. 근데 반에서 40등이 무슨 뭐 반에서 50등 된다 그래서 똑같은 그거니까 별로 혼나지도 않는다. 피치의 분석에 따르면 세수 감소와 재정 지출 증가, 이자 부담 증가 여파로 미국의 재정 적자는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정 적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용 등급 강등은 분명히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부채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신용이 1등급 유지가 된다면은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런데 이게 등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1등급의 혜택을
2등급이 받지 못하죠. 그러면은 1등급 아닌 2등급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이 2등급의 서비스가 1등급일 때보다 충격적으로 내수 경기에 올 수가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신용 등급 강등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국채에 대한 이자율은 오를 겁니다. 그죠? 국채에 대한 이자율이 올라요. 미국 국채가 이자율이 지금 5.75%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서 지금 등급이 내려갔기 때문에 채권금리는 분명히 올라가게 될 겁니다. 요거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채권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채권금리는 가격과 반비례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비례.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 나라들은 이제 채권 금리에 대한 그러니까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이자는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당장에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격 자체가 하락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기관이 움직이게 된다면 국가가 아니라 기관이 움직이게 된다면 채권이 미국채가 꿈에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1등급의 회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의 1위 기업 나라이기 때문에 소매까지 안 나오더라도 국채가 분명히 시장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그 손실분이 분명히 이어지게 될 거고 이 채권 투자를 많이 하게 된 채권 회사나 이런 쪽에서는 연쇄적으로 신용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자율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일정 부분에서 돈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써야 된다. 그러면은 국가 예산이 정해져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요 나라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가 과거에는 이자를 100만 원을 냈는데 그냥 우리 가정이라고 생각합시다. 지금 등급이 떨어져서 150만 원을 냈어. 그럼 50만 원만큼은 어딘가로 다른 쪽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50만 원을 내가 부채를 쓰는 만큼 다른 쪽에 뭐 사 먹거나 아니면 의복을 사거나 이런 데서 줄여서 써야 되는 부분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발행을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 50만 원이 이자가 추가적으로 지출이 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발행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발행을 하지 않으면 이 향후의 결과가 어떻게 가는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포지션 자체가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짜여지게 된다면 국채 이자율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안전마진으로 생각을 하고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자금들이 분명히 각국에 있을 거죠. 그래서 오늘 증시에서 자금들이 이탈을 해가지고 미국 쪽으로 넘어가는 방향성이 보이는 거고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가 전체적으로 연쇄적으로 하락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 각국 증시 자금 다시 미국으로 회귀하게 되는 거죠. 회귀하게 되면서 여기 있는 자금은 빠져나가고 미국은 다시금 달러가 들어오게 되면서 환율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낮아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게 또 반대로 되면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더 커지면서 디폴트가 날 확률이 높아진다. 근데 이 디폴트의 확률에서 지금 유럽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중국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연쇄적으로 다 터져서 한 번에 큰 쓰나미가 올 수도 있다.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쓰나미가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등락은 있을 거다라는 거. 지금 상황에서 포지션 잘 짜시기 바랍니다. 매도 포지션 해지 안 되시는 분들은 인버스라도 좀 담으시는 게 나아요. 지금 뭐 초전도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계좌가 저항을 받지 않고 자금이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오니까 이거에 관심 두지 마시고 요거 지금 미국 신용등 감등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환율은 속이지 못해요. 환율은 오늘 갑작스럽게 어저께 제가 오전에 마무리 봤을 때 66원이었거든요. 근데 94원까지 올라갔다는 건 이거는 분명히 충격이 있다는 거니까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포지션 짜기는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가디언즈 인베스트는 매도 포지션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이 혹은 그 다음에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종목을 선택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그 영상 링크를 통해 가지고 영상 설명란과 고정 링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문자로 연락을 한번 주셔도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거 아시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간략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주도 쫓아가지 마세요. 지금 웰바이오텍이랑 테라사이언스 박살나는 거 보셨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우기고 버티고 참티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가치로 모든 것들은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좀 어렵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